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죠? 1996이요? 네. 4년 전이죠? 아, 뭔 소리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역사를 사랑하는 남자 영남 윤석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화면 전환 없이 전부 다 전체 캠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그래서 화면 없이 바로 옆에 있는 이분 자기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남에서 서포터 역할을 맡고 있는 영남 앤디입니다. 오늘 이렇게 촬영하게 된 계기는 이제 사실 전체 캠이 편집하면서 자주 등장하지 않아가지고 이번에는 좀 이거를 메인으로 해볼까, 그래서 촬영을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고요. 이게 편집하거나 또는 구도상 보기가 좀 괜찮으면 계속 그냥 이걸로 촬영을 할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인트로로 오늘 무슨 날인지 11월 11일 촬영일입니다. 촬영일 기준으로 11월 11일 무슨 날이죠? 오늘 빼빼로데이죠? 그렇죠. 많은 사람이 이제 빼빼로데이라고 알고 있지만 빼빼로데이는 롯데제과의 상술입니다. 아, 그래요? 사실 오늘은 농업인의 날입니다. 농업인의 날이 어떤 날일 것 같나요? 뭔가 농작물 그런 관리하는 사람, 뭔가 농부들? 그런 사람들에 위한 날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원래는 이제 아무 날도 아니었는데 1996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죠? 1996이요? 네. 4년 전이죠? 아, 뭔 소리예요? 1996년은 지금으로부터 4년 전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8년 전은 몇 년이에요? 8년 전이요? 네. 2012년이요. 그러죠. 근데 왜 4년 전이 1900년대예요? 아니, 시간 역행하네. 잠깐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네, 유튜브 갖고 봤어요. 됐어요. 좋아요. 본론으로 들어와서 몇 년 전이죠? 1996년이요? 네. 다시 천천히 계산해 보면은 14년 전. 10년 아니요? 여러분들 모두 손을 모으세요. 예. 14년 전은 2006년이죠. 24년 전입니다. 제가 제 입으로 이걸 얘기할 줄 몰랐어요. 네, 하여튼 1996년 11월에 내무부,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법정 기념일로 지정을 하면서 농업인의 날이라는 게 생성이 됐는데요. 농업인의 날에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되었냐? 흑토자 여러분들 아시죠? 흑토자를 10과 1로 나눌 수가 있어요. 흑토자 뭔지 아시죠? 네, 아시죠. 네, 그죠? 그건 모르면 안 되죠? 그건 모를 수가 없죠. 그래서 흑토자와 11자 토 두 개를 써가지고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 처음 알았어요. 좋아요. 뭐 모르는 사람 많아요. 요즘 애들은 모를걸요? 오늘은 이제 대사도 안 하고 바로 주제로 들어가느냐 그런 거 아니고요. 오늘 날도 날인 만큼 조금만 소재일지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대사 외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사는 앤디 씨가 한번 해주시죠. 저는요, 저예산 B급 감성 영남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일 전 11월 6일에는 무슨 날이 있었을까요? 11월 6일이요? 네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1월 6일은 소방관의 날, 소방의 날이라는 기념일이 있었는데요. 딱 이름만 들어도 어떤 날인지 알 것 같죠? 근데 뭔가 소방관에 대한 뭔가 소방관과 관련된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6화 첫 번째 주제는 우리의 영웅 소방관이라는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여기 이제 뒤에 물음표가 붙은 이유는 저희가 진행하면서 차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소방의 날 행사에서 배우 박혜진 씨가 이제 소방관의 기도라는 것을 낭독을 하면서 화제를 탄 날인데요. 소방관의 기도 혹시 뭔지 아시나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소방관의 기도라는 거를 처음 들어봤는데 지금 석구 씨가 말씀해 주시면은 뭔가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죽을 때가 되기 전에는 사람 한 명을 더 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의 재산과 생명을 좀 아낄 수 있게 해주시세요라는 기도문이거든요. 보면 좀 마음이 짠해요. 제가 네. 지금 뭔가 들으면서 울컥할 뻔했는데. 그래서 왜 이 주제를 선정을 했느냐? 며칠 전에 제가 이제 교보문고에서 책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어느 소방관의 기도라는 책인데 혹시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진 않았고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요? 뭐 어떤 그냥- 내용일 것 같나요? 추측 한번 해보실래요? 어느 소방관의 기도라는 책이거든요. 그 전에 종류는 뭐일 것 같나요? 책의 종류. 뭐 소설이 될 수도 뭔가- 있고 에세이가 될 수도 있고 뭔가 논설문이 될 한 수도 있고. 소방관의 이야기를 어디 뭐 출동을 가든 뭐 아니면 그냥 일상을 다룬 얘기든 뭔가 그 기록에 대해서 적은 것 같습니다. 그죠? 맞아요. 오영환 씨라는 소방관이 지은 책이 근데 막 읽어보면은 되게 벅차올라요. 막 내가 영웅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그 책의 한 부분인데 나는 내 손끝에서 다시 뛰던 노인의 심장을 기억하기로 했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와. 저도 딱 이 반응이었거든요. 처음 딱 읽자마자 진짜 멋있다. 이 직업이라는 게 단순히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정말 소위 말하는 영광, 명예, 영어로 뭐죠? 글로리? 뭐 이런 거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직업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와, 저 지금 근데 방금 그 한 구절을 듣고서 석근 씨한테 뭔가 와 이런 구절이 그냥 이 구절 하나만으로도 사람을 감동 줄 수 있구나. 와, 전 그냥 들었는데 그냥 감동이 벅차올랐어요. 제가 평소에 책을 많이 안 읽는데 이 책만큼은 뭔가 읽을 욕구가 좀 생기네요. 여러분 광고 아니에요. 근데 한번 읽어봐요. 정말 그 판타지라고 해야 되나? 영웅 소설 같은 느낌? 소설이 아니에요. 근데 실제 있는 일이니까. 근데 하여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동경의 대상이 소방관으로 선정되는 하여튼 그런 책인데 그래서 이 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쭉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오영환 씨는 이제 소방 공무원 국가직화를 주장하면서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했던 분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경기도 의정부시 갑에 민주당 깃발을 꽂은 분인데요. 최초의 소방관 출신 국회의원으로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출마하셨다가 실제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깃발을 꽂고 난 뒤에 이 사진은 이제 독도의 인근 해상에서 구조 활동을 하던 헬기가 추락을 한 이제 오영환 씨도 그 소방관의 동료 중에 한 분이었는데 제가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이거든요. 보이시죠? 네네 보입니다. 이 사진과 같이 이제 순직한 소방관 동료의 묘에서 울고 있는데 이 사람을 보면 참 정도 많은 것 같고 동료들이 자신의 동료가 국회의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이분을 보고 또 이분의 직업을 보고 이분이 쓴 책을 보고 이제 이번 주제를 소방관으로 정해봤는데 앤디 씨가 생각하기에 소방관은 어떤 직업 내지는 어떤 사람인 것 같나요? 소방관이라는 직업은 뭔가 기본적인 틀에서 보자면 뭔가 화재가 일어나면은 그 화재를 불을 끄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고 뭔가 위급 상황 그런 때에도 출동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NC가 말한 게 이제 우리가 아는 보편적인 소방관에 대한 거고 소방관은 이제 단순히 불을 끄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자연재해라든지 인명 피해 같은 것을 예방하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공공부문 일자리를 비롯해서 모든 직업 중에서는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순위권 안에 드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타인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직업이다 보니 높은 게 당연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뭐 같은 예로는 의사 같은 경우에도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저는 의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의사도 중요합니다만 건방 이제 감히 소방관한테 견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방관이 신뢰도가 높은 거에 대해서 좀 이견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가요? 애초에 그냥 소방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석구 씨가 말씀하신 대로 뭔가 남을 위해서 본인 자신을 희생한 사람이면은 그만큼 자신이 위대한 사람 그 사람들은 위대한 분들이고. 근데 이제 소방 공무원의 경쟁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지원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인데 다른 공무원 계통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에요. 왜 그런 것 같나요? 다른 뭐 예를 들어서 행정 공무원이라든지 외무 공무원 또 아니면 우리가 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경찰 공무원 이런 시험에 비해서는 지원자 수가 적은 편인데 왜 그런 것 같나요? 희생 정신에 대한 뭔가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뭔가 소방관을 지원하기에도 뭔가 좀 꺼려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좀 극단적으로 보면 소방관은 3D 업종으로 분류되기도 해요. 3D 뭔지 아시죠? 네. 뭐죠? 3D. 기가 막히게 해줘요. 3 dimension 차원이요?
다이멘션은 차원인데요? 이거 아닙니다. 제가 정정해 드릴게요. 3D는 세 개의 D를 합쳤다 그래서 3D라 그래요. 그래서 difficult, 어려운 직업, dirty, 더러운 직업, 그 하나 뭐였지? 아 저는 그 3D가 그건 줄 알았죠. 하나 뭔지 알죠? 아니 몰라요. 몰라요? 3D 처음 들어봤어요. 그 3D는 처음 들어봤고 저는 그 뭔가 2D, 3D 할 때 그건 줄 아 알았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3D는 difficult의 D, 어려운의 D, dirty, 더러운의 D, 그다음에 Disgusting? 아니고요. 아이 끼어들지 마봐요. 기억하고 있잖아요. dangerous의 D 이렇게 세 개예요. 그래서 위험하고 더럽고 어려운 업직종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굴뚝 청소부 이런 거거든요. 뭐 하여튼 거기에 저는 포함되기 때문에 좀 지원율이 적지 않을까. 물론 이건 좀 극단적으로 봤을 때고 그 선발 과정을 보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와중에서 좀 포기한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이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물음표를 붙인 이유가 이거죠. 과연 영웅이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보통 하니까 해야 되지만 그만큼의 대우도 못 받으면서 할 이유가 있을까? 라고 해서 우리들의 영웅 물음표 소방관이라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자 아이들의 선호 직업군에 늘 상위권에 드는 게 이제 대통령, 소방관, 의사 이런 거입니다. 인디 씨는 어렸을 때 뭐 하고 싶었어요? 커서 저는 완전 유아기 때 좀 이렇게 유아기 때요? 뭐라 그러죠? 저는 초등학교 때는 수의사를 하고 싶었어요. 왜요? 그냥 수의사? 네. 되게 안 어울린다. 안 어울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왜 꿈꿨어요? 그냥 그때는 아무래도 나이도 어리고 그냥 완전 초등학생 때보다 보니까는 뭔가 그냥 단순히 그냥 동물을 좋아해서 그냥 수의사가 되고 싶다 이 얘기를 했어요. 되게 특이하다. 그러니까 저도 물론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저 어렸을 때는 꿈이 두 개였거든요. 첫 번째는 운동선수. 보통 대부분이 남자 아이들이 제 기억상으로는 축구 선수를 꿈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저는 좀 특이하게 뭔 선수였지? 복싱 선수인가? 하여튼 특이한 운동 선수 하나 꿈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가장 보편적인 경찰 하고 싶었는데 중학교 올라가자마자 내 성적을 보고 포기를 했죠. 네, 하여튼 그렇고요. 국가별로 한번 알아볼게요. 가장 먼저 한국의 소방공무원은 주로 어떤 일을 할까요? 한국의 소방 공무원은 주로 뭔가 화재를 진압하고 또 뭔가 위급 상황일 때, 응급 상황일 때 출동해서 뭔가 인명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활동을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서울소방청의 통계에 따르면은 실제로 화재에 대한 출동은 거의 없다고 하고요. 대부분이 이제 긴급구조 뭐 그런 일들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취객들 상대하고 경찰분들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대신해서 가가지고 좀 의식이 불명확하다 하면은 이제 병원까지 이송을 해주시는 그런 작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또 자주 하는 게 뭐 엘리베이터에서 갇혔을 때 꺼내주거나 애니에서 보면은 보통 이제 야생동물을 소방관이 구해주시죠. 그런 허다한 일, 잡다한 일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방 공무원들은 전국 대부분이 2교대 체제로 24시간 근무를 한대요. 이 교대가 어떤 체제인지 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 교대가 24시간 근무하고 또 24시간 또 다른 사람들이 근무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확해요. 이게 하루는 24시간 근무를 하고 하루 쉬고 하루 24시간 근무하고 하루 쉬고 이런 건데 저는 못해요. 일단 그게 저도 못해요. 24시간이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쉬울 수도 있어요. 좀 안타깝지만 좀 오래 앉아 있고 많은 양의 공부를 하시다 보면 하루 밤새는 거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방공무원들은 앉아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 나가면 호출하면 가야 되고 뛰어가야 되고 운전해야 되고 그런데 밤새면서 그걸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 소방관 분들이 그 당비비 혹시 뭔지 알아요? 아니요, 당비비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당직 비당직 하루 일하고 이틀 쉬는 거를 당비비라 그러거든요. 네. 그거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요? 네, 추석 연휴 같아요. 당비비 걸리는 날은 그날은 집에 치킨 사간대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3교대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이제 좀 큰 소방서 서울에 있는 소방서들은 괜찮은데 아직은 이제 2교대나 2조 2교대
또는 3조 2교대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경찰 공무원이랑 좀 비교를 하면요, 경찰 공무원은 4조 3교대거든요. 이거를 그 주에 적용을 해보면요, 예를 들어 2조 2교대면요 하루 일주일에 3일, 많이 나가면 4일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경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하루 내지는 이틀밖에 안 가는 거예요. 24시간 근무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물론 경찰 공무원도 다 4조 3교대는 아니지만 그만큼 인력풀이 많은 거에 비하면 소방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게 일하고 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다가가 볼게요. 소방서에 차 엄청 많은 거 알죠? 네, 말죠. 뭐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얘기해봐. 소방서에 가면 무슨 차 있어요? 구급차 하는데 그러죠. 구급차 있죠. 또 그 종류만 얘기해봐요. 종류만. 물 뿌리는 그 펌프 있는 차. 맞아요. 그 펌프차예요. 아, 그래요? 네, 펌프차 맞아요. 펌프차 맞습니다. 공식 명칭이에요. 네, 또 뭐 어떤 거 있을까요? 그 두 개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뭐 그런 맞아, 이게 제일 대표적인 거고, 이제 뭐 사다리차, 그다음에 맞아요. 그 착한 차 있어요. 지휘 통제 차라 그래가지고 위에 확성기 달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좀 있는 소방서는 뭐 이런 사다리차, 펌프차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한 13대 정도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화재가 났다. 그러면 한 대씩은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몇 명 필요하게요? 한 12명? 차가 12대? 그죠? 2대? 차가 13대니까 13명이 필요하겠죠. 네, 차가 13대니까 최소한 13명은 필요하겠죠. 한 대씩 운전을 해야 되니까. 최소 인원이에요. 한 대에 한 명씩 운전을 해서 가는 사람이 13명이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충 한 20명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은, 한 조에 20명 정도고, 그 아까 우리가 언급한 2조 2교대라고 하면은 한 소방서에 한 40명 정도가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근데 40명이 과연 맞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펌프차 한 대에 보통 한 4명 정도가 달라붙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한 20명이 갖다 칩시다. 20명이 가가지고 4명이 빠지게 되면요, 나머지 16명이서 12대를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펌프차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또 빠져요. 그러면은 12명이서 10대를 관리를 하는 거예요. 좀 현실적으로 다가오시죠. 그러니까 분신술하고 싶은 심정일 거예요. 너무 힘들겠는데. 그쵸, 이용해야 될 것 많고, 물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들어가서 사람도 구해야 되고, 구해 오면 실어가지고 또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되게 열악한 거죠. 네. 근데 이게 처우 개선이 참 쉽지가 않아요. 워낙 지원자들이 적고 그러니까. 그러면 급여는 많이 주느냐? 소방관들 급여 어쩔 것 같나요? 그래도 아무래도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직업이다 보니까는 그래도 일반 공무원보다는 많지 않을까? 뭔가 경찰 공무원보다는 한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많이 일하시는 분은 일주일에 69시간을 일하신다고 해요. 정말 단순하게 나누면은 매일 근무에 대충 10시간씩 근무를 하시는 거죠. 이걸 좀 더 현실적으로 다하게 느끼자면, 직장인 말고 저희는 이제 20살이니까 고등학교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고등학교 보통 몇 교시 하죠? 7교시. 7교시 하죠. 1시간씩이라 칩시다. 네. 7시간이죠. 네. 7시간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표정 밝습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진짜 힘들어 죽어요. 근데 그거보다 2시간 더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일요일은 24시간 근무해요.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것만 있겠습니까? 9시간 근무하고 그날 야간 걸리면은, 그래서 저도 싫어요. 이 사람들의 위상, 우리가 보는 그들의 시선은 어떨까? 본인이 소방관을 볼 때 어떤 느낌 드시나요? 어떻게 뭔가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뭔가 이런 일을 자처할 수 있는 건지 뭔가 되게 뭔가 위대하고 그냥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금 진짜. 되게 좋은 정청님입니다. 저는 사실 좀 철들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횟수로 얘기해,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그 생각해서 시끄러워, 너무 거슬, 실제로 가보면 불이 안 났거든요. 안 났는데도 저거만 끌고 다니니까 저 너무 짜증 났는데,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 사람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대부분 욕먹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국회의원 또는 이제 행정부, 대통령 이런 사람 맨날 욕먹죠. 근데 그 와중에서도 유일하게 욕먹지 않은 직군이 소방관이라고 해요. 막 뭐 철밥통이네, 연금 셔틀이네 이런 얘기 하는데도 소방공무원은 저 사람들은 더 줘야 된다, 저 사람들은 뭔가 무료로 해줘야 되고, 이런 인식이 좀 허다해요. 사실 위상에 비해서 소방관들이 되게 무력하다고 저는 느낀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화재 진압을 끝내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 그런 거 보면은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안쓰럽죠. 그쵸.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가 늘 비교를 하는 게 미국 소방관이에요. 물론 뭐 어떤 건 비교 안 하겠냐. 하지만 반도체는 비교 안 합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최고예요. 하여튼 미국 소방관을 늘 비교를 하는데 미국 소방관의 대우 또는 위상은 어떠냐. 딱 이거 사진 한 장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요거 한번 읽어주시죠. 사진 속의 영웅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Welcome to our club. 이거 보면서 여기서도 한번 또 찡함을 느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물론 모르는 분도 있지만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슈퍼맨 또 뒤에 좀 유명한 인사들도 있잖아요. 아이언맨 이런 사람들이 당신은 우리의 조직에 들어온 걸 환영을 한다. 소방관을 하나의 영웅으로 쳐주는 거예요. 이런 식의 대우를 하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읽어주실래요? If someone asks me, why did God make firemen? 무슨 뜻이죠? 만약 누군가 나한테 물어본다. 왜 신은 소방관을 만드셨을까? 그 다음에 Because there should be a hero to help police officers when they are in trouble. 경찰관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그들을 도울 영웅이 있어야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소방관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 알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늘 비교하는 게 이 미국이에요. 미국은 그 우리나라에 비해서 정말 선진국이라는 말이 느껴질 정도로 어떤 국가직 물론 그 와중에 못할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경찰 또는 소방관 또는 군인 이런 거에 대해서 대우가 굉장히 좋아요. 군인 같은 경우에는 세금도 면제해주고 뭐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서 한 상점 들어와가지고 군인이 어떤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잔액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뒤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냥 카드 들고 나와가지고 내 걸로 해라. 뭔지 알죠? 네, 뭔지 알아요. 약간 우리나라는 제가 생각하기엔 좀 당연하게 해줘야 될 것들이 당연하지 않아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미국이 정말 계속 반복하지만 강조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그래요. 난 소망한데 좀 대우 좀 해줬으면 좋겠어. 프리티켓 같은 거 하나 그 막 뭐 충전형인데 괜히 충전하면 안 되죠. 나라가 충전해줘서 뭐 10만 원짜리 충전해가 식당 가면은 무료로 먹을 수 있게 해주고 그런 거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좀 대우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예시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 소방대원,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격증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거가 달리 이제 그 자원봉사자, 소방대원이라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인구 비례도 우리나라보다 많은 편이지만 그냥 자원봉사자 소방대원이니까 자격증이 필요 없으니까 굉장히 많거든요. 걔네는 더군다나 자원봉사지만 미국이나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시간대별로 수당을 받아요. 불 끄는데 1시간 일했다 그러면 1시간의 비용을 줍니다. 자원봉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 거기는 세금을 안 떼요. 난 이게 제일 부럽네. 와. 우리나라는 소방공무원 세금 뗍니다. 적은 양이라도 뗄 뿐이지 떼긴 떼요.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떼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그 점은 많이 부러워요. 난 이게 제일 부러워요. 제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소방관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제가 평소에는 소방관에서 많이 생각 안 해봤는데 뭔가 석구 씨 이야기 듣고 또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는 뭔가 와 그냥 솔직히 진짜 개인적으로는 와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냥 너무 위대하고 대단한 분들이어가지고 전국에 계신 모든 소방관님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지켜주셔서.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우리의 영웅 소방관이라는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푸바오라는 이 판다에 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푸바오란 무엇인가? 푸바오가 뭐 어디 나라 언어예요? 푸바오는 일단 저는 중국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푸바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일단 푸바오라는 판다는 에버랜드에 지난 7월 20일 국내 유일한 자이언트 판다 커플인 그 러바오라는 판다랑 아이바오라는 판다 사이에 태어난 국내 최초의 아기 판다 이름이 푸바오입니다. 그래서 푸바오는 지난달 10월 28일 날 생후 100일을 맞았는데요. 석구씨, 혹시 푸바오라는 이름 뭔가 귀엽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뭔가 어떻게 동글동글하고 뭔가 뚱뚱할 것 같고 뭔가 그러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판다라는 이름을 들으면 좀 귀여울 수 있는데 난 처음에 이거 영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요? 푸는 굳이 설명 안 했지만 알죠? 배설물을 보통 푸라고 합니다. 영어권에서. 그래가지고 뭔가 싶었네. 네. 왠지 저는 뭔가 푸바오를 생각하면은 왠지 뭔가 곰돌이 푸? 그게 생각나는데요.
일단 푸바오라는 이름은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약 20일간 에버랜드에 가는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 투표 이벤트를 진행해서 당선된 이름입니다. 아 에버랜드에서요? 네네. 근데 왜 중국어로 지었대요? 아,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왜 중국어 이름을 지어줬는지. 근데 일단 혹시 푸바오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니요, 그것도 약간 배설물 관련된 건가요? 배선무가 아예 딴판입니다. 일단 푸바오라는 이름은 행복을 주는 보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행복을 주는 보물한테 배설물이라뇨? 아니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그냥 그 뭐지 이름만 들었을 때 아까 얘기할 때 영어권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판다라는 특성을 생각을 하면은 저는 뭐 약간 대나무 관련된 뭔가가 아닐까라는 추측을 했는데 뭐 전혀 다른 거였네요. 저도 근데 솔직히 푸바오 이름 듣고서 뭔지 몰랐어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왜 에버랜드인데 중국식 이름을 짓냐고. 이거 그거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공산당의 작업입니다 이거. 제가 검색하고 찾아보고 나니까는 뭔가 푸바오라는 이름이 국제관례상 이게 지어진 이름이래요. 뭔가 그 혹시 그 국제관례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처음 들어보시 이름을 짓는데 국제관리를 따져.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그 뭐지? 통상 판다의 몸무게가 한 200g 미만의 상태 미숙아로 태어나기 때문에 아 1인분이네요 1인분 삼겹살 1인분.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왜요 200g 삼겹살 요즘 1인분 아 그래요. 아니죠 하여튼. 그럴 수 있어요. 네. 생각을 차이니까. 그럼요. 걔네들이 한 200g 미만으로 그 미숙아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초기 생존율이 매우 뭔가 낮기 때문에 건강 상태가 안정기에 들어드는 뭔가 생후 100일쯤 그 중국어 이름으로 지어준 게 국제관례라고 합니다. 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아니 왜요? 왜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판다들이 한국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통상 판다 의미가 뭔지 몰라서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러니까 문장은 이해가 됐어요. 무슨 말인지는 그러니까 무슨 단어를 썼는지는 알겠는데 네. 그 애가 일찍 죽으니까 건강한 100일 뒤에 판다를 중국식 이름으로 짓는 게 관례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뭔가- 100일 지난 애를 중국식 이름으로 지어요? 100일이 지나면 건강 상태가 좀 더 양호하고 뭔가 생명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름 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중국식이냐고? 왜 중국식이냐고요? 네. 그게 국제관례래요. 저도 이유는 몰라요. 그게 국제관례상 네. 그게 중국어 이름으로 짓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 중국의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무궁화 또 소나무 이런 것처럼 중국의 어떤 트레이드마크 뭐라 해야 되지? 심볼릭 트레이드마크 심볼? 예, 뭐 하여튼 상징? 이런 거예요. 예,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게 판다니까 중국식 이름을 짓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뭔가 석구 씨 혹시 좋아하는 아이돌 있으세요? 아 저 근래에 생겼어요. 아 진짜요? 네. 어떤 아이돌? 저 청아님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아이돌 문외한이었어요. 그러니까 2007년에 소녀시대 이후로 끝났어요.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심각한데요? 네, 근래에 들어서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청아님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그러니까 딱 처음 봤을 때 와 진짜 예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청아님이었어요. 아이돌 블랙핑크가 푸바오를 만나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푸바오를 블랙핑크 멤버들이 그 맨손으로 만졌다는 것을 보고 또 중국 누리꾼들이 좀 매우 좀 분노에 찼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신경 꺼요. 쟤는 원래 시끄러워. 솔직히 신경을 끄고 싶지만은 아무래도 걔네들 좀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는 뭐 누리꾼들이 막 분노하면 또 여러 군데 막 뉴스 나오잖아요. 요번에 그 BTS도 그거 한번 터졌잖아요. 무슨 중국인 비하 어쩌고 해가지고 네네. 앨범 안 사겠다. 정확히 몰라요. 저도 그쪽 동네 관심 없어가지고. 근데 아니 걔네 이상한 신념 가지고 있어. 중국 누리꾼들이 왜 판다를 맨손으로 만지냐, 뭔가 위생용 장갑을 끼지도 않고 만지냐, 막 그런 분노성 발언을 많이 했다는데요. 아니 먹을 것도 아닌데 장갑을 왜 끼워 앉아? 아 별로 어이없네 진짜. 이 말만 들어보면은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맨손으로 만질 수 있지 왜 장갑으로 꼭 끼고 만져야 되는지. 그러니까. 석구씨 말이 딱 그래요. 근데 그 중국에서는 판다가 1급 보호 동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중국 누리꾼들이 판다를 맨손으로 만진 거에 대해서 뭔가 분노를 한 것 같아요. 솔직히 이해가 가시나요? 아니요 저 중국에 있는
그 유명한 농구 선수 아시나요 혹시 누구신지? 중국인도 뭐. 뭔가 중국에 있는 누구 농구 선수 생각나는 분 아무나 없어요? 저 중국인 중에 아는 사람은 거기 대가리밖에 몰라요. 야오밍 선수도 뭔가 판다를 맨손으로 만진 게 포착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왜 블랙핑크는 안 되고 야오밍 선수는 되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걔네는 아니죠. 그 중국 사람들이 약간 혐한 정서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 도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그 뭐 무슨 일이 생긴지 모르겠어요. 그 도지 중에 한 곳이 혐한 정서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아예 한국인은 도지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한대요. 아 그래요? 네, 일본은 저는- 그게 되게 심하거든요. 전 처음 들어봤는데. 네, 그래서 중국도 혹시 그런가? 그래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근데 그 아까 제가 언급한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중국이 좀 판다를 소중히 여기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식 이름으로 짓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찹쌀떡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 또는 이제 유럽권이 알고 있듯 대부분을 모찌라고 부르거든요. 일본식 표현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국제적 관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판다도 중국식으로 이름을 짓지 않을까라는 생각. 네. 네. 제가 아까 말하고 싶은 거 이건데 좀 깔끔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진짜네. 아유 진짜네요. 오늘도 상식이 들었다. 푸바오를 이름만큼이나 많이 사랑해 주세요. 뭔가 오늘 제 진행을 통해서 푸바오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었으면은 뭔가 많진 않다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정보를 얻으셨으면은 저는 만족합니다 오늘 진행. 네, 여러분 푸바오 있을 때 사랑 많이 해주세요. 걔네 4년 뒤면 떠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걔네 어차피 또 아니 뭐 내 방 아니겠는데 뭐 가서 죽겠죠 살다가. 왜 죽으려고 아니, 죽을 생각 먼저 해요? 생물은 누구나 죽어요. 근데 왜 죽을 생각을 먼저 하세요? 아니 본인 안 죽을 것 같아요? 아, 전 죽고. 본인도 죽고 쟤도 죽고 나도 죽어요. 근데 걔는 좀 더 빨리 죽을 것 같다. 왜? 오늘 제가 푸바오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해봤는데 어땠나요? 어떠셨나요?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진행이 괜찮았어요. 저번 주에 이제 선거에 대해서 좀 보편적인 상식, 얕은 지식을 가지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다음 주에도 이번 주랑 마찬가지 좀 더 명예롭고 뭐였죠 아까 단어? 언어? 아니요. 하기천 아니 이거 말고요. 뭐예요? 본인이 했던 단어. 제가요? 자 영광 또 뭐였지? 명예. 그거 하니까 본인이 뭐라 하셨잖아요. 저 글로리. 아 그래 이거요. 이런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주제가 있길 바라고요. 네. 우리나라든 국제사회든 좀 시끄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주제 선정하기 편하게. 조용하면 할 게 없어요. 좋은 조용하면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나라는 편안하고 외국은 시끄러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주제 선정하기가 편하고 조용하면 또 일상이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저는 일상이 굉장히 지루합니다. 특별한 일 없어요. 그냥 한 일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하여튼 좀 더 밝은 주제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하실 말씀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모든 영상의 조회수가 100회가 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